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오늘 원래 이제 11시까지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손님이 약간 줄었어요. 토요일 날이 가장 바쁜데 그랬고, 두 번째는 월드컵 영향. 보통 10시부터 집에 가서 TV 보자, 추운데,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손님들이 9시 한 40분경에 왔는데, 제가 10시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드라가 이게 우리 이널리 해적 방송에 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후원 주시니까 제가 그냥 그런 돈 문제뿐 게 아니라 인드라가 원래 이런 돈 부자 되는 것보다 선생 되는 걸 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푼숙자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밀렸던 거 여유있게 방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62의 옥설타임즈 쇼 2022년 11월 26일 이널리 학생의 소리 2030 11 2일 태제와 인간지표 인드라 성렬형 아침한개 배승희 국보TV 김태우 어전 어벤져스 전략회의 테넷 홍수환 지식보관소 히철리즘 이과형 핵융합 연구소 리춘수 암호화폐도 중경투보다 인드라가 인간지표 테넷 리춘수 VOA 워싱턴터 국보TV 김태우 배승희 어벤져스 전략회의 홍수환 지식보관소 이과형 핵융합 연구소 휘철리즘 정샤크 국토전략 아침한개 과학 쿠키,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여태까지 미뤄뒀던 거 10가지 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3일은 신의주 학생운동, 시민학생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학생의 소리 TV를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나, 신의주 학생 시민 운동일을 박근혜 대통령 한글날처럼 공휴일로 하자는 운동. 박정희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한다면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추구해야 진짜 반공입니다. 검성태? 이거 바꿔야 되겠네. 김성태, 국군포로님과의 만남 등 북한 인권, 북한 자유화 운동에 적극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78대 22로 잡아야 된다. 자유좌파가 22, 자유우파가 78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4월달에 식무기를 의도적으로 반쪽 노면이 없앴죠. 공휴일을. 이게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은 5월혁명이 있는데 그거를 광주 자유화운동, 저는 광주 자유화운동 인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을 내주고, 그리고 6월 지금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취하는 게 11월 달은 또 민주노총 출범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면서 반쪽 노면의 파시 업무를 분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지금은 역설적으로 78이 자유좌파고 20%가 어떤 자유우파인 이런 국민이 12달의 공휴일에 어떤 성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정상화가 돼서 78대 22로 되어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9.28 수복, 그 다음에 11월달 신의주 학생 시민운동일, 그래서 11월달에 공휴일이 없죠. 그래서 11월달에 공휴일을 지정하자, 이렇게 운동을 펼치면은
진짜 반공이 되는 거죠. 명분뿐인 반공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이라는 것은 자조 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그런 자조 정신, 자조 파시즘이 아니라 자조 정신, 그런 관점에서 11월 달에 공휴일이 없으니까 직장인들도 쉴 수 있는 11월에 왜 공휴일이 없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보다 의미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신의주 학생 운동, 시민학생 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바연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이런 관점이야. 78대 22가 정상적인 국가다. 국경일 공휴일을 78대 22, 자유우파 78, 자유좌파 22 이렇게 관점을 잡아서 하나하나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이었던 반쪽 노면이 해지는 해악거리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 발전, 그냥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안이 통일한국에 대한 젊은 층들의 지지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선 누님 같은 경우는 왜 젊은 친구들이 왜 통일에 회의적인가 이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셨어요. 근데 이념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념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죠. 이념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훨씬 더 젊은 층들에게 밥 먹여주는 실리를 제시하는 것만이 젊은 친구 2030 친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왜 통일해야 되지? 내 밥그릇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큰 통일은 대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쓰셨지만 쓰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국유본이 2025년까지 분단체제 지속인데 너무 앞서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통일은 언제든 오는데 2030년 내에 온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연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자유화 운동 주간이 5월달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5월달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목전에 다가오면 이제는 5월 광주 대신에 5월 북한, 이런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쪽미단과 같은 좌의 파시오 국뽕이 아닌 방크나 히철리즘 혹은 캡틴 따거처럼 이승만 정신을 이어받아 하는 민간 외교관 운동, 어슬렁어슬렁처럼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교민운동,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행 유튜버들이 다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히철리즘이 대표적이죠. 방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또 한류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슬렁더슬렁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죠. 이런 어떤 운동들을 젊은들에게 인류와 함께하는, 더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 문제, 그 다음에 기아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국가가 되어야만이 어떤 선진국 국가로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국유본이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예, 이 새마을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좌파시오들은 새마을 운동을 지금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좌파시오들은 새마을 운동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진짜 애를 썼거든요. 최근까지 모조리 다 실패했어요. 예, 국유본이 새마을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반쪽 일성이 제3세계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기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에 예? 저임 근로 노동자 보내가지고 예, 임금 착취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무기 판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예? 좌파쇼 노예제 국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우크라이나의 새마을운동 보급해야 아마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기 전에도 박정희 정신을 고용안전부에서 우크라이나 고용안전부에서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이런 이슈가 나왔죠. 공익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슬렁더슬렁 이런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세계화 미션 노벨 평화상 유럽 후보 성렬원과 함께하는 핵무장 반대운동, 반적일성 종국파 반핵이 아닌 진짜 반핵운동은 세계 최고 수준 한국핵융합 연구소와 함께 핵무장 반대 친환경 핵융합 찬성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국유본 떡밥으로 제한적 핵무장 이러고 또 비밀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니 비밀 프로젝트면 비밀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 VOA 워싱턴톡에서 거론할 정도면 그게 무슨 비밀 프로젝트예요. 당장 해체하세요. 예? 인들아 분명히 이거 이 방송 모니터링하는 대통령실 성렬영 잊지 마십시오. 예? 이건 그냥 9번 떡밥이고 반쪽압의 떡밥이에요. 그런 거 안 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인드라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히려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반쪽 정은이 핵 개발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비대칭 전력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런 비대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현재 굉장히 상당한 군사 강국이에요. 이랬을 때 군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작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어야 될 것인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은 명확합니다. 전술핵이든 무슨 그거든 다 필요 없어요. 한국이 그런 길로 가면 한미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됩니다. 인드라 말대로 돼요. 그건 좌파쇼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분명하게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여론 지지도 못 받습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그냥 이것들은 뭔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적 측량 그것도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9번 떡밥입니다.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분명히 인드라가 반대합니다. 바로 그러한 선에서 어떠한 논의에도 성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바로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인데, 바로 그러한 한국 여론이 상당수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9번 떡밥이거든요. 국민이 99.9% 대한민국 핵무장에 찬성하더라도 성렬형이 반대하면요 노벨 평화상 받습니다. 70년대 일본이 그랬어요.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인드라 북핵 3원칙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다 개소리야. 예,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예, 눈앞에 보이는 떡밥이 예,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친열을 폄하받는 한국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도 군대 가는 연합 평등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군대를 간다면 마초적인 한국 군대가 보다 자유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이는 군복무 단축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가산점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 가면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 갈 때 그러면 임신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조건 예, 인드라 입장에서는 26 여성 나이 26세에 만약에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군대 면제. 예, 아이를 낳거나 임신한 상태에 라면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무조건 군대 면제. 설사 신체 검사 때는 임신하지 않더라도 군입대 이후라도 임신했다면 의가사 제대, 군대 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성년령이 잘하고 있는데 현역병 200만원, 월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군 예산을 군 장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역 군인들 처우 개선, 직업 군인들의 처우 개선, 직업 군인들의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징집병도 군복무를 13개월로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임금을 월급을 2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라는 핑계를 대고 지금 커미션만 노리고 있는 이런 어떤 위파시오들을 분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했죠. 전작권 유예 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존공영 그리고 한국인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다. 작전권을 빨리 가져오겠다는 이런 반쪽놈의 자유파쇼의 자주 파시즘은 반드시 분쇄돼야 됩니다. 문좀비의 가장 큰 잘못, 문좀비 반쪽놈의 가장 큰 잘못은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만고의 역적행위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중요한 건 직업군인의 복지 향상, 징집병의 복지 향상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은 가급적 군대 면제자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인들한 30개월 군 복무자로서 분명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다섯 번째, 내고장 매마을을 박정희 자주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벤처 정신을 일으키는 부자마을 운동. 나라 경제와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 이것도 고추겠네. 파탄시키는 반적일성 자주 파시즘이 아닌 평양과 그 밖의 지방을 분리시켰던 게 평양 제일주의를 주장했던 것이 평양에는 장애인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반적일성 자주 파시즘 아니겠습니까? 자주 파시즘이다. 여러분, 자주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자조입니다. 자주란 말 자체가 파시즘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박정희 자조 새마을 정신으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벤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정신, 세마정신은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조건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나중에 김대중도 했던, 예, 생산적 복지죠. 예, 간단히 얘기해서, 예, 너무 퍼주면, 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미, 예,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뭐하러 일해요. 예, 일할 의욕을, 예, 나중에 기본급, 이것도 구분 어떤, 예, 하지만 기본소득제도, 예, 근본 본래 취지가 일할 의욕을 지속시키는 안에서 기본소득제에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최저임금제가 폐지되는 것이 기본소득제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최저임금제도 하고 기본소득제도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고, 이거는 망신, 이거 그냥 망하자는 겁니다. 네, 이걸 늘 강조했고요. 한마디로 해서 자유파시와 기본소득제는 전제부터 잘못된 자주파시즘이고, 인드라가 긍정적으로 보는 기본소득제는, 예, 자유좌파와 자유우파가 밀턴 프리드만이 강조하는, 예, 그러한 오히려 자유우파 기본소득제다, 이런 걸 자유우파라고 자기가 떠들고 있는 애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자유파시의 기본소득제가 전부가 아닌걸, 둘 다 기본존재가 잘못된 거야. 예, 기본소득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우파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본존재를 분명히 해. 밀턴 프리드만도, 예, 기본소득제 인정했다고요. 자유파시의 기본소득제가 잘못돼,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을 못하는 것은 걔들이, 예, 나는 그런 애들 인정 안 해. 예, 넘어가고. 여섯 번째, 대륙주 황제도 좋아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 나서는 진짜 배기 환경운동을 합니다. 좌익파시와 가짜 환경운동을 배격 비판하고 가려면, 예? 가령 반원전, 예, 이런 거, 예, 쓸데없는 GTX 반대운동, 이런 어떤 그 좌익파시오 환경운동이 있어요. 전세계 좌익파시 운동의 자금줄이 현재 중국 자금이 많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원전, 중국이 어느보다 원전 개발하는데 거기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예, 그러니까 자유파시 환경운동과 자유좌파, 자유우파 환경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의 원전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중국의 미세먼지, 이런, 예, 중국 동부에 몰려있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반도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파시오들은 이거 문제제기를 전혀 안 하고 중국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자유파시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다면, 예, 흑산도가 왜 미세먼지가 가득해? 그쵸? 목포에 왜 미세먼지가 가득해? 개발도 안 되는, 공장도 몇 개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건 자유파시오다. 목포 시민들과 흑산 도민들을, 예, 죽이는 이러한 자유파시오 환경단체는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시민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본주의는 신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운동, 소비자운동을 적극 전개합니다. 쌍방울 같은 나쁜 기업들 불매운동, 이것은, 예, 국내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일 파시즘 차원에서 불매운동하는 건 전 반대예요. 예, 반일 파시즘 차원에서 불매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 반일 파시즘이 아니라도, 예, 해외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반대하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파시즘 없이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면, 흔들어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들의
뭐 공무회도를 이상하게 때린다, 위법하면서 이런 것도 제기돼야 되고 해야죠, 당연히. 예, 그러나 반일 파시즘 입장에서 어떻게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친미 반중이지만 전략이 친미고 전술이 반중입니다. 근데 반중 친미와 같은 우리 파시오들은 무조건 중국 기업들 관련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역시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아 강조드리고요. 국제 문제에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쌍방울 같은 국내권은 철저하게 라임 사태, 대장동 뭐 이런 어떤 나쁜 기업들은 정리 빨리 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시장의 원칙이 분명해지고 시장 규칙이 원칙이 분명할수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다. 시장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악스러운 의도를 품은 반쪽이나 금투세 따위를 적극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노동계열, 일가통합, 선진국형, 세계화 미션,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내령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려면은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성내령한테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자유파쇼 정교자 반대 78대 22 종교자유 교육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은 종교 탄압 국가죠. 그러면서 오직 사이비 종교인 반쪽 일성 우상숭배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재교육이든 주입교육이든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재에게는 영재 78, 주입교육 22가 필요하고 일반인들에겐 주입 78, 영재교육 22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파시오식 무분별한 자유파시오 교육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영재학교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미래가 없다. 특정 종교만 비난하는 뭐 개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자유파시오 반쪽 일성교와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인터넷 일루미나티 종교 세력, 뭐 진 XX 뭐 이런 애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우이파시오, 저쪽은 자유파시오, 이쪽은 우이파시오들이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냉정하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것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9번째, 국일본이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일으킨 한류를 개성 발전하는 뉴 한류 운동입니다. 이제까지 한류란 구별 유통 4대 매니지먼트 기획 연습생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정치권이 한 일이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문전비나 반쪽노면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한류 운동이란 자유와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2030 세대가 주도하는 예술, 스포츠, 문화, 언론 개혁 운동입니다. 인들은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로서 이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번째, 2030 세대의 한국 암덩어리자 마지막 꼰대 세대 4050 기득권 혁파 운동을 해야 합니다. 4050 세대는 지나치게 세대주의에 빠져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자면 암흑세대, 한국의 흑역사였습니다. 고생하신 부모 세대가 이뤄낸 결실을 공짜다시피 흡입한 재벌 3세 망나니 세대였고, 그걸 대표하는 대통령이 재벌 3세 망나니 반쪽 노면과 문준비였던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반쪽 노면 문준비 지명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다 바꿔야 됩니다. 꼰대여 가라. 좌이파시오 반쪽 미당이야 가라. 좌이파시오 반쪽 미당을 반대해야 자유인입니다. 반드시 국힘당을 지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유파시와 발족미당을 반대해야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누나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유파시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자유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세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여기까지 10가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얘기 못했던 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10가지 이러한 점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김길선 누님 이 2030은 왜 통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부정적인가, 국회의원이 약간 떡값을 준 거고요. 당분간 2025년 국력이 워낙 크니까 국력차가 너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동서분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력차가 너무 커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2025년까지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30은 통일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는 2030도 통일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는 이런 여론들이 계속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2030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마저도 알고 보면 그 근원을 따져가지고 학생들이 뭘 몰라, 6.25 전쟁을 몰라, 한국 전쟁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다.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2030이 한국 전쟁을 모르죠. 피부에 안 왔죠. 안 다가오죠.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미래를 보는,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런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니까 통일에 대해서 이런 거죠. 통일이 된다면 2030 세대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북한은 못 살고 반쪽 정우는 개병신이고 뽕여정은 미친년이고 그냥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시민 중에 뭐 없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자유파시오가 아니라면, 세뇌가 되지 않았다면, 그럼 그런 문제보다 실질적인 이익,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통일이 당장 되면 또 문제가 되죠. 독일 통일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각자의 정부를 두면서 당분간 연방제를 꾸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더 현실적인 통일이 되는 이런 어떤 다각도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2030 세대에게는 어떠한 시적인 이익이 돌아가는가, 향후 10년 내에 통일이 된다면 2030 청년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문과보다 이과를 가는 게 더 좋다, 민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북애들이 그쪽이 전혀 무식하니까. 물론 이제 극소수 일부 해커처럼 북일본이 좀 이렇게 정보를 줘가지고 일부 애들은 정보 분야, IT 분야에서 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서 기회가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 분야는 무식하기 짝이 없죠. 이런 쪽에 더 어떤 출신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